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2024년에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선정이 새롭게 될 곳, 이 지역들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10분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어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빠르게 자산 증대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재개발 공급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오세훈 시장만이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오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까지도 서울시의 주택 공급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12월에 이렇게 세 분이 정비사업의 계획을 나누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속도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중랑구 중화 이동의 모아타운을 직접 방문을 해서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지원을 더 확대해서 더 빠르게 진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새로운 인센티브가 재개발에 주어질 거라고 예상하게 되는데요. 어떤 인센티브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의 재개발 노후도 기준이 67%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새롭게 도입한 모아타운은 50%로 현재도 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빠르게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건물 노후도의 연한일 수 있습니다. 재개발 노후도 연한의 기준은 현재 이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콘크리트 30년인데요.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주택 공급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서 재개발에 대한 추가 예산이 올해 2024년에 가장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말은 즉 올해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의 선정이 많이 될 것이라는 걸 뜻하고요. 재개발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은 2024년이 기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선정이 됐을 때 가장 크게 오르기 때문에 선정이 되기 전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지 수익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2024년에는 어떤 지역이 선정될까요? 이것을 아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힌트는 전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과 침수 구역을 보는 겁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장마 침수 사고가 크게 났죠. 테헤랄로의 중심에 있는 강남역도 물에 잠겼었고요. 반지하 주택이 많은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으로 인해서 반지하 주택에 대한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침수 사고 이후에 선정이 되는 신통이나 모아타운 지역이 어디인가를 살펴본다면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이 분명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반지하 주택과 침수 구역을 언급하고 있죠. 실제로 반지하 주택이 이렇게 많은 곳은 재개발 가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관악구와 동작구와 강북구, 중랑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의 사당동의 경우를 보자면 반지하 주택의 비율이 높으면서도 상습 침수 구역까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재개발이 시급한데요. 이와 같이 반지하나 상습 침수 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들 중에서 아직 선정이 되지 않은 노후 주택가를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 자체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상부층의 빌라를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반지하 주택은 감정평가가 낮을 뿐만 아니라 내가 관리하기에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한강과 지천 주변을 보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곳은 다름 아닌 한강변과 중랑천, 청계천 등등의 이런 지천이에요. 실제로 한강변 주변으로 굵직한 개발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마포의 서울링이라든지 성수동의 삼표 레미콘 부지, 또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등등이 대표적입니다. 더불어서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서 나와 있지만 이 수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선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변에 인접해 있는 이 사유지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는 방식으로 이곳을 개발할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한 근거로서 한강변에서 재개발 가능한 지역은 이미 대부분이 재개발로 선정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마포구에는 망원동과 합정동이 있고요. 광진구에서는 자양동, 강동구로 오면 천호동이 있습니다. 일단 한강변에 위치한 곳들은 다른 재개발 선정지들보다 매매가 상승률이 훨씬 높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양동의 신속통합기획은 선정되기 전인 2021년도에 투룸빌라가 4억대였습니다만 선정이 된 지금은 8억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변의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선정만 되더라도 시세 차익이 높죠. 그리고 강북구의 경우에는요. 우이천의 주변으로 저층 노후주택가 단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일대 역시 선정이 전부 다 되어 있어서 예정지로 남아있는 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가장 높게 편성이 된 데다가 선정 가능성 또한 다른 해보다도 훨씬 더 높은 2024년에는 한강과 지천변에서 아직 선정이 되지 않은 노후주택가에 미리 들어가는 것이 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들은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한강변의 여의도 바로 옆에 있는 노량진이라든지 광진구의 자양동이 있고요. 청계천이나 중랑천 라인의 주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한강변에 갭투자 2억대로 투자 가능한 곳이 지금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 분들께서는 연락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들을 보는 겁니다. 갑자기 경기도가 튀어나와서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분들이 왕복 4시간씩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집값 때문이죠.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GTX가 개발이 됐고요. 동탄에서 GTX를 타면 삼성역까지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원래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GTX의 파급력은 엄청났기 때문에 상승기였던 2019년부터 가장 많이 올랐었던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GTX 역세권일 정도였습니다. 동탄의 GTX는 여기 있는데요. 역세권에 해당하는 운암 퍼스트빌 아파트는 19년도에 7억 2천만 원이었는데 21년 8월에 2배 가까이 올라서 13억 6천까지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GTX조차도 물리적인 거래를 어쩔 수는 없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와 근접한 서울시의 외곽지역을 보면 정비사업 선정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어딘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인접한 지역으로는 금천구와 강서구, 중랑구로 추릴 수 있습니다. 금천구는 광명과 안양시에 인접한 지역인데요. 실제로 모아타운과 신통이 다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는 김포와 부천을 인접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모아타운 선정이 두 번째로 많이 된 지역이 강서구입니다. 특히 화곡동의 일대에 다수의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으로 묶였었던 방화동과 공항동의 일대도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동의 모아타운 노후도를 보면 신축 건물이 상당히 많죠. 근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 노후도에만 집중을 하시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항동이 모아타운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노후도 때문이 아니라 2028년부터 시행될 고도 제한 완화 때문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모아타운이 선정된 것에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재개발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후도는요, 문자 그대로 기준 수치만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사례처럼 재개발이 될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중랑구를 살펴보자면요, 이곳은 모아타운이 11군데나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지역이 중랑구입니다. 특히 상봉역이나 면목역의 일대는 재개발이 거의 다 된다고 해도 될 만큼 선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다행인 점은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되기 전이면서 높은 노후도를 유지하고 또 재개발 타당성까지 가진 지역이 아직 몇 군데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랑구의 예정지에 필요한 금액은 초기 투자금 1억대로 가능합니다. 아직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낮은 금액이죠. 문득 여러분들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 가장 개발이 많이 된 구가 어디일까요? 바로 강남구와 서초구입니다. 여기는 테일할로인데요. 강남 서초는 강북과는 다르게 도로 구획이 잘 나뉘어져 있고 상업지도 넓고 또 편리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균형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이 강남 서초에 재개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시뿐만 아니라 강남 서초의 노후주택 소유자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금액이 대지평당 1억을 넘어가다 보니까요, 재개발을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재개발을 통해서 얻는 수익보다 땅으로 바로 매도하는 게 더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남 서초에는 한 개씩의 모아타운밖에 없고 이건 2024년에도 변화가 크게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남권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싶다 라는 분들께서는요, 최대한 강남 서초의 중심지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에 관심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초구의 끝자락에 있는 양재동이라든지 강남구의 끝에 있는 일원동 일대를 볼 수 있어요. 오늘은 2024년도에 재개발 선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로만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